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특히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저의 철학을 좀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수시원서를 쓰고 나면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특히 논술 준비를 안 하면서 논술 지원을 한 학생들은 야, 너 논술 공부 안 할 거야? 이러면 수능 최저 먼저 맞추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반은 이해가 가는데 전략 자체는 좀 이상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아마 그 학생은 상당히 버거운 평소에 달성하지 못한 수능 최저의 대학에 지원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수능 최저 먼저 맞추고 논술 준비할게요 라고 하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여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순서대로 바로 연이어서 수영한 다음에 사이클하고 마라톤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인데요. 여기에 어떤 선수가 나는 아직 수영이 완성되지 않아서 수영을 먼저 연습을 할래. 그러면 수영을 충분히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대회가 거의 임박해버리면 사이클과 마라톤은 준비하지 못한 채로 경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이 학생의 결과는 수영에서 적당한 성적을 냈든 내지 않든 간에 사이클 마라톤으로 가면 분명히 실패할 게 뻔하잖아요. 당연히 논술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하고 논술의 준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겠다는 건, 그런 학생들은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외적인 건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1000명에 1명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미리 확인해 두시고 논술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지금부터 논술하면 늦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 3월, 4월부터는 논술 준비 안 하셨는지 제가 되묻고 싶은데, 사실 시기마다 뭐 성적이 안 됐다든지 수학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논술을 못했다거나 혹은 학생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면 늦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조금 늦었지만 그렇다고 논술 지원을 하면서 논술 공부는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보다는 100만 배 낫지 않습니까? 몇 개라도 공부해보고 최소한의 준비는 해가는 게 저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수능 최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최저를 높게 쓰면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높냐면,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3, 4, 5, 6, 7, 8월, 특히 이번 8월 말일날 보는 시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걸 수능날 그 긴장되는 시험에서 충족할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근데 또 이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지금 국어가 뭐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 과학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곧 올릴 거야. 수학은 2등급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수능 최저를 높이 잡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걸 해낸 학생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능 최저 확률이 있는지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써놔봤어요. 15년 정도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정도의 느낌의 확률이다 라는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이 논술의 수능 최저가 2개와 5예요. 2개와 5가 사실 대학 중에는 제일 많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한 수능 최저가 2개와 6입니다. 여러분의 모의고사 실력 중에는 또 사설도 필요 없고 교육청도 필요 없고 최소한 가장 정확한 건 8월 말일에 보는 9월 평가원이 제일 중요하고 공신력 있고 실제의 수능과 가장 비슷한 모의고사예요. 그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2개합 6을 만약에 맞췄다. 실제 수능에서 2개합 5를 맞출 확률은 20% 정도 됩니다. 2개합 7인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2개합 5를 만족할 가능성은 10%고요.
현재 가장 좋은 조합이 2기압 8이라면 수능에서 2기압 5를 맞출 확률은 3%인데 요건요, 제가 실제보다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냥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쓰지만 최저를 충족해버리지 못하면 논술 시험을 아예 보러 가지 못하는 거니까.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서강대가 세기압 6이면 세기압 6이라는 건 실제로 서강대를 정시로 가지는 못하는 점수거든요. 전 과목이 올 2등급 정도 나오면 건국대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서강대의 세기압 6의 논술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건 이미 이 학생은 서강대 논술을 보러 가지 못한다는 실패도 있지만 정시도 이미 자신이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입시는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무리한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제일 좋으냐? 여러분이 논술대학을 고를 때는 9월 평가원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충족한 최저의 대학에 지원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 아쉽다면 한 등급 정도 모자라는 대학도 넣고 최저를 충족한 대학도 넣고 이렇게 넣는 것이 나중에 수능날 끝나고 나면 정말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 아마 하실 거예요. 높이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술대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에 쓰는 게 무조건 1순위예요.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뭐 출제범위니 뭐니 고려할 게 되게 많은데 가장 먼저 고려할 거는 자신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논술대학에 쓰는 게 무조건 국룰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할 조건이 되게 많은 건 맞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대학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당연히 논술의 수능 최저는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을 꼭 포함해야겠죠. 대학은 규정에 수학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는 대학이 다수고요. 이화여대 정도만 수학을 포함해서 2개학 오고 동국대도 그런데 무조건 수능 최저는 수학으로 포함해야만 쓸 때 실제로 수학 논술을 보니까 유리하겠죠? 국어나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고민은 저는 수능 최저를 맞출 게 없어요. 제일 낮은 최저도 못 맞춰요 라고 말하면 최저 없는 곳을 써야 되죠. 당연히 수능 최저가 1단계 같은 느낌이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없다면 최저가 없는 곳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능 수학 준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수능과 논술은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능 준비를 잘 하는 게 논술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논술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게 기회의 끈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유튜브나 혹은 수시에 관한 정보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부터 논술도 힘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의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보통 연대 한양대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정도 나와야 되고요. 시립대는 2등급, 나머지 대학들은 2등급 정도에서 3등급 초반대, 가톨릭대나 한국외대는 3등급 중반대, 여기도 비슷합니다. 최소한 4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쓰시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원서를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얘기는 수능 직후에 논술대학의 시험 준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이 수시 원서를 썼을 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입시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수능 직후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날 숭실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수원대, 한국공학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이렇게 있고요. 20일 일요일 날은 홍대, 세종,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단국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논술 준비를 안 했고 또 수학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서강대나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런 데는 안 써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최저도 간당간당하고 논술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런 대학들은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수능 다음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 쓰는 건 정말 한 장 카드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의 실력에 맞춰서 낮춰서 쓰시고요. 또 예외적으로는 수원대나 한국공학대나 홍대세종은 약수령 논술 대학이니까 이 대학은 하루 준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쓰셔도 되지만 논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상위권 대학은 논술 준비를 할 수 없는데 써놓는 건 그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약간 우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 쓰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미 모의고사 성적이 서강대보다 조금 미치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의고사 점수로 보면 건대 이하 정도의 대학은 굳이 논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실력도 뒷받침되는 그런 학생이라면 서강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재 수준보다 낮은 대학이 없다면 그 위의 대학을 고르는 일은 괜찮은 거고, 또 수능 직후에 있는 대학이 그런 대학밖에 없다면 그때는 써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논술 준비 없이 수능 직후에 논술 대학을 쓰는 건, 상위권 논술 대학을 쓰는 거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수능 최저는 9월 평가원에서 충족을 했거나 한 칸 정도 위인 대학을 고르게 쓰는 게 좋겠다는 거고, 수능 직후의 논술 대학은 논술 준비를 충분하게 해야만 그때 되면 실제로 논술 준비를 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논술 준비를 안 했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쓸 게 논술 전형밖에 없다면 눈을 확실히 낮춰서 쓰시고, 인생 뭐 있어? 한번 써봐, 이런 느낌으로 쓰시지는 말라는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